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주말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에 관한 부담감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달 들어서 1,400억 원어치를 팔았다라는 한국거래소의 집계가 현재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뉴욕 증시는 다행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갈피를 잡기 힘든 시장이다라는 호소가 많은 시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과 함께 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관한 생존 전략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갈 텐데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대시면 조그마한 영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영어 링크 꾹 누르셔서요. 4개를 입력하시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전문가님의 다양한 전략들 여러분들 모두 다 누려보시고 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키워드림은요. 이영석 전문가님과 열심히 달려볼 예정입니다.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주에 또 교육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네. 굉장히 또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웠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지난주에도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분들이 좀 살아남았더라고요. 아주 네. 잘 살아남았고 또 시간의 공략에 관한 전략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전략들 가득가득 모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에 관한 소개부터 저희가 풀어가면서 이 시간 한번 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영석 전문가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문가님? 네. 네. 항상 이 시간 제일 쑥스러운 시간이지만 네. 자, 저희 오늘 순서고요. 네. 히든 종목 상승률과 그다음에 저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교육바 인증. 그래 오늘 시간의 단일가 내용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의 어떤 장점까지 오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히든 종목과 기술적 분석 탑 5까지 오늘 1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지금 2부까지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히든 종목 상승률 탑 5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T-로보틱스가 일단은 5월 19일 날 추천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됐죠. 6, 7, 8, 네, 121%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지니너스가 99.2%, 그다음에 VT 93%,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91%, 그다음에 HPSP 63%를 기록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보이면서 한 90에서 약 10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양한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주도주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시는 것도 바이 앤 홀드 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그 조건들은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인 로봇과 화장품, 반도체 이런 섹터군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승하는 종목에서 장기에서 단기가 있고 단기 플레이가 돼야지만 장기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가져가서 수익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장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종목군을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을 잘 고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 수익률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전형적인 문과생입니다. 영문학이랑 중국 문화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대학원 석사를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어떤 경제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갖추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다는 안 썼는데요. 제가 예전에 또 KT에서 인턴 생활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 IT 업계로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딱 언제였냐면 우리가 인터넷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2003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죠. 저도 굉장히 나이가 좀 든 것 같은데 이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인턴을 하면서 그때 빌려 쓰는 IT 솔루션 비즈메카라는 그 사업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IT 쪽에 어떤 내용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LG전자 MB사업본부, 지금의 지금 없어졌지만 LG전자의 어떤 휴대폰 사업본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유럽향 매뉴얼을 담당했는데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콜릿폰이라고 있습니다. 초콜릿폰에서 그때 검은색의 이쁜 폰 있었죠. 그거랑 개미폰, 엔트폰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에 유럽향 매뉴얼을 하면서 신기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좀 알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할 때 이때 제가 바로 스몰캡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휴대폰 부품, 그다음에 통신 장비, 그다음에 통신 섹터까지 제가 그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이 신기술이나 그리고 IT 좀 얼리 어답터, 그래서 최근의 기술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보증권 IB금융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요. 말씀드렸듯이 CB, BW, 그다음에 유상증자, 그다음에 IPO 이 사업부를 거치면서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사고 파는 시장은 우리 유통시장이라고 합니다. 유통시장. 말 그대로 주식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유통시장인데요. 여기는 어떤 겁니까? 이쪽 시장은 발행시장입니다. 그래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겪은 증권 쪽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인력군의 좀 전문 인력에 속하기 때문에요. 이 두 시장의 어떤 이해도가 좀 높아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어떻게 발행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B 투자 관련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특히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CB 투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B 관련된 그런 내용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직접 발행을 해봤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CB 소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메커니즘을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에서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메리츠와 유안타 같은 데서는 제가 브로커로서 실질적인 매매를 통해서 고객들을 접견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겪었다. 다양하게. 그래서 딱 하나 안 겪은 거는 그 법인부, 그거는 법인부, 채권부 그것만 안 겪었고 웬만한 정말 증권시장에서 하고자 했던 그럼 거는 전문가님 이 시장에 몇 네. 년간 계셨던 거예요? 제가 2007년에 네. 있었고 그래서 2019년까지 있었으니까요. 20년 정도를 계셨던 그렇죠. 거네요. 12년, 17년 정도. 그렇네요. 되겠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오랫동안 그렇네요. 이쪽에 네. 있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가 직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격증까지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금융투자 분석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자기 분석 보고 자료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펀드매니저 자격증도 있어서 전체적 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남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이나 가지고 있어야 할 투자 상담사, 파생 투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물
옵션 쪽인데 그쪽 부분도 일단은 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저희 투자 스타일은 또 어떤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삼박자 투자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하겠죠. 뭐 재료, 차트, 실적. 재료는 정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발현이 되는지, 만약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혹은 이 재료의 어떤 그 강도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뉴스, 일정, 공시, 시장 분위기, 해외 증시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차트는 요즘에 시장 자체가 요 신고가 패턴의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좀 공부나 이런 부분을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 분석, 그다음에 실적은 또 가치 분석을 해서 턴어라운드나 그다음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매수 매도가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간에 최근에는 뭐 보험, 투신, 뭐 금융투자 각각 기관의 성격이 그 매매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주가 상승의 어떤 트리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좀 모든 자격은 갖추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과 그다음에 실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셨던 게 17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17년, 대략 20년 동안 시장에 정말 많은 위기들이 좀 도래했었는데 그러한 시장의 사이클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도움을 받아보신다면 다양한 전략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알맞은 전략들까지도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저희가 히든 종목 2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의 히든 종목도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만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요.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여 방법 숙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참여 방법까지 보고 오셨고요. 앞서서도 전문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긴 했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우리 전문가님의 탑5 수익률을 좀 브리핑 해드릴까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좀 살펴보시죠. 일단 T-로보틱스가 지금 상승률 1위로 112% 수익률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다른 종목의 1순위였잖아요, 네, 전문가님. 네. 근데 좀 오래됐다라고 하셔서 새롭게 또 수익률을 집계를 하셨었고, 자, 지니너스도 역시나 이 바이오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99%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유전자 빅데이터 관련한 이슈들과 엮이면서 큰 상승을 나왔고요. VT 역시도 이 화장품 관련주 대장주로서 또 93% 넘게 수익률 주셨고, 반도체 종목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좀 지켜보자면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장은 뭐 AI나 로봇, 그리고 화장품, 반도체, 바이오 이런 섹터군들이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주시는 종목군들 좀 여러분들이 길게 가져가셔서 최종 수익률들을 이렇게 달성을 해보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익률 누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저희 노란톡방을 참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섹터군들, 테마주들이 산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좀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하단에 QR코드 여러분들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수익률이 좋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교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셨던 수익률을 어떤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쫙 정리해 놓으신 글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거의 10종목 가까이 수익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전문가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방 인증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뭐 엠노, 뭐 포스코 DX, 그다음에 우리로, 자, 우리로 저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ISC,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KTIS가 많은 이유는요. 이거는 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거고, ISC는 저희가 그동안 조금 끌고 왔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보시면 여기가 또 파워로시가 딱 있는 거 보니까 얘네 파워로시 했구나.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시간의 단일가로서 여러분한테 수익을 보내줬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0% 정도 되지만 우리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니까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타임보다는 두 번째 타임에 사기 때문에 한 4, 5% 정도 높게 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5% 이상.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한 20%가 최대 부분인데요. 거기서도 일단 뭐 10% 정도 나왔다는 거는 일단 이 종목 자체가 20% 이상 반등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비스 이건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은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매매했던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마찬가지로 이것도 쫙 많이 나온 거 보니까는 시간이 단일가로 다 같이 했던 건데요. 자, 제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의 단일가에 대한 장점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만큼 오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다 이제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제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끌고 오는 부분이지만 사실 주식은 굉장히 리스크한 투자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거를 잘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좀 없다면은, 만약 부족하시다 그러면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 어떤 최근의 전략은 이 시장에 맞게 주식을 오래 가져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힘이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고 나온다라는 어떤 전략을 세운 이후에 좀 가파르게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앤홀드 하면서 수익률이 나는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은 이제 2020년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반등해서 회복하는 그 시기에는 그냥 주식시장이 좀 과매도 상태에서 정상화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바이앤 홀딩이 맞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싶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도 있고, 혹은 그 신고가 매매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그에 맞게 시장이 지금 매매 전략을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어떻게 우리가 한번 어떤 종목으로 그 종목이 몇 프로까지 갔냐라고 했을 때, 자, 29% 상한가죠. 나노도 상한가, 한국화장품 제조도 22.9%, 에이프로제제약도 상한가. 상한가가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자, 이게 지금 제 명탐정 그 시그널입니다. 전문가님이세요? 아니, 전 아니죠. 네. 네. 하나, 둘, 셋. 세 종목이나 세 개나 있네요. 지금 상한가 밝혔고. 일주일 동안.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다 못 넣은 게 있어요. 못 넣은 것도 있는데 마니커 FNG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차지 않아서 그냥 뺐어요. 그 정도로
자신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트론바이오, 파워로직스, 코리아나.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여러분이 그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야, 이거 샀는데 갑자기 뭐 5시 한 50분쯤에 확 빠지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의 단일가는 그들만의 시장인 정규장과 시간의 단일가 시장은 좀 다른 시장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니커 FNG를 예로 들면요. 정규장에서는 마니커 FNG는 10% 이상 빠졌었어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니, 시간 자체가 뭐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는요. 일단 그 24일이죠. 24일이니까 그 방류가 시작되면서 그 이슈가 끝났지만 그 이슈가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뉴스가 연속성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상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뉴스가 연속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들을 이제 좀 판단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단일가 장점을 보면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2시간입니다. 왜냐? 저희가 평균적으로 뭐 5시에서 6시 사이에 매수하고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오전 한 9시 10분 이전에 다 매도를 하거든요. 왜냐? 시간의 단일가의 그 힘은요. 시초가의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초가를 통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보면서 이 힘이 지속이 되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뉴스가 오늘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를 판단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매도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평균 한두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눈 떴다 잘 일어나면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최근에 시간의 단일가를 강조하는지 한번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의 단일가일까? 자,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걸 진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시간의 단일가 어떻게 주문을 해요? 라고 해서 장후 시간이랑 시간의 단일가랑 좀 많이 그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장후 시간의 매매는요. 이거는 3시 30분부터 3시 40분까지 동시 효과를 모은 다음에 3시 40분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바로 장후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의 단일가는 4시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12번 매매가 되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일가 또 거래가 있습니다. 단일가 거래인 종목은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기 때문에 4시, 4시 반, 5시, 5시 반, 6시 이렇게 거래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헷갈리다.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의 단일가는요. 정규장이 종료 후에 오후 4시부터 10분마다 단일가로.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단일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일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10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을 다 받아요. 다 받아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 가격대에서 한꺼번에 다 체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시간의 단일가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영석 전문가가 종목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슈들을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거래가 체결된다. 그런데 이 12번의 거래 중에는요. 우리가 정규장 시간에 매수 매도하는 것처럼
어떤 눌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산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10분마다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투자자한테는 유리한데요. 왜냐? 어떤 이슈가 나와서 그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될 때 이게 어떤 것 때문이지 하면은 뭐 정류장에서는 뭐 특징주 나와가지고 같이 막 상승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는 12번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뉴스를 나와서 이게 어떻게 그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정규장에서는 우리가 보자마자 이거 좋네 나쁘네라는 것을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확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큰 손실이 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우리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포털을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종목 토론방도 본다거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채널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내용이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하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정규장의 큰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여기서의 1%는요. 시간의 단일가의 1%는 정규장의 3%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오르면 정규장에서는 30% 정도 수익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일가에서의 1, 2%에 대한 수익이 굉장히 좀 작게 여기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일단 시장 자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규장과는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리스크는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리스크가 적다는 거에 대한 그 보상을 이런 그 변동성으로 돌려받으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1대 10이라는 거는 바로 10분마다 거래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단일가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하지? 나는 그거 MTS에서 찾을 수 없는데 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저희가 다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USB 자료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의 단일가 관련해서 이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자체만의 호가뿐만이 아니라 그 정규장의 그 차트나 이런 부분도 같이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을 캔들 자료, 그다음에 차트, 어떤 실전 차트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총 14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노란 톡방에 오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정성이 들어간 자료는 처음 본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노란 톡방에서 얻어가시고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어떤 실력으로 체득을 하시고 그러한 기본기를 갖추신 다음에 제 방송이나 혹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그 매매할 때 그 내용들을 말할 때 여러분이 더 쉽게 또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살짝 들어봤는데 최근에 전문가님께서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잡아주신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적중률이 90%가 넘게 육박을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10분 단위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템포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이 주가의 악재인지 호재인지를 충분히 파악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장점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좀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간의 단일가 매매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전문가님께서 노란 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잡아주신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또 길게 또 댓글도 남겨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문가님이 오늘 USB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USB
SB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들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내가 이 투자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을 얻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히든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서 지수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금요일장에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 전문가님 요즘에는 정말 테마주 장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소금 관련주, 뭐 맥신 관련주 등등등 이런 테마주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대형주가 못 가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테마주가 이제 채워준다? 채워졌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수익을 내고 싶은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은 뭐 새로운 테마들을 만약에 지금 최근에는 초전지에 갔다가 맥신 갔다가, 네. 그다음에 또 없으니까 또 양자 컴퓨터 한번 양자 컴퓨터 갔죠, 네. 그다음에 또 후쿠시마 왔다가 뭐 이렇게 사실 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그 뭐 두더지 뭐 머리 두더지 두더지 잡기처럼, 네, 맞아요. 네, 올라오기 그렇게 때문에 되더라고요. 굉장히 시장의 피로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조금은 더 편안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어려워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런 것 선수들의 같아요. 너무 영역이고 어렵죠. 괜히 어설프게 내가 따라했다가 고점에서 잠깐 물리는 거죠. 뭐 밥 먹고 왔는데 하한가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물론 그다가 또 반대로 이거 상한가네 이럴 때도 있는데 지금 시장은 원래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장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너무 이 시장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쉬거나 팔거나 아니면 동참하거나 쉬거나 있는데 사실 동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투여되는 노력 대비에 아웃풋이 되게 적을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큰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물론 이제 진짜 단기 트레이딩에 어떤 능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몇 억씩 들어갔다가 하면은 사실 굉장히 좋은 시장일 수 있어요. 왜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위만 바라보지만 그 아래도 크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시장이지만 매매가 스킬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진짜 지금 노다지 나는 시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들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서 이제 시장에 오셔야지. 정말 지금 주식 시장은 뭐 전쟁터인데 그냥 반바지만 입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슬리퍼 신고서 와가지고 이거 주식 시장이구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 시장을 한번 대응하시면 좋겠을 것 그럼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어때요? 돈은 많이 돌고 있나요? 돈은 사실 그 예전 코로나 때보다는 뭐 물론 다 많겠지만 지금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좀 줄어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이 들어오지만 그 신용은 바로 어떤 그 로스컷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진콜이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상당 부분이 이 3,100대 30% 정도 부분 30%가 그때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구나. 들어와서 거기서 다 물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거기에 많이 물려 있어서 사람들이 뭐 추가적으로 돈을 끌고 오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그런 적 같고 뭐 최근에 좀 2차 전지 관련 종목군으로 좀 올라오긴 했지만 또 개인 투자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마이너스면은 절대 팔지 않습니다. 절대 팔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돌지 않아서 그게 좀 이제 종목은 올라서 좀 돈은 있지만 여기를 팔지 않고 그리고 또 많이 왔는데도 이걸 또 안 팔아요. 왜냐면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좀 빠지면 내가 봤던 가격은 이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못 파는 거죠. 물론 내가 수익권이긴 하지만 내가 봤던 거는 100인데 지금 내가 70이다. 그러면 나는 30을 손해 본 거예요.
70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30을 손해 봤다는 생각에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또 같아지면은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잘 안 도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어려워요. 주식시장의 그 특징과 특성들을 이해해서 자금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제가 뭐 단언커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로 많이 버신 분들은 그러니까는 좀 빼고 쉬어라, 하셔야 좀 되는데 쉬어라. 좀 네. 이렇게 좀 빼면서 네.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3년, 5년까지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 못 하시거든요. 항상 빠질 때 무슨 돈이 필요한다는 뭐 그분도 있으니까 좀 이제 수익도 실현하면서 수익금만 내가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그 자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에 관한 분석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전문가님? 자, 시장은요. 제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잠깐 뭐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병충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2,650 이하에서는요. 사실 시장 분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2,650 이하에서는 시장이 뭐 오르고 내리고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저는 2,650 구간 이후에서의 시장 분석이 지금 좀 필요한 거지. 그 이하에서는 뭐 2,500 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50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하에서는 그냥 내가 좀 빠진 그 현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그 중심될 종목을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는 그러한 계기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때 보시면 뭔가가 큰일 날 것 같은 부분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는 내가 반도체주들을 좀 싸게 잡고 그동안 올라서 못 샀던 반도체주들을 내가 좀 저가에 매수해서 분할로 산다. 혹은 로봇 AI 관련주들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막 시장에 빠지니까 내가 다 팔아서 인버스를 갈아타야 돼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인버스는 여러분들한테 뭐 잠깐 동안의 수익을 줄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의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셔야지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뭐 레버리지나 이런 부분들을 저가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나중에 갔을 때는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 2, 3년 후에 뭐 시장이 확 빠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지용으로만 인버스를 매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제가 2부에서는 오늘 ETF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릴 네. 거예요. 그래서 ETF 관련된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ETF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ETF를 좀 해야 될지를 한번 제가 2부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수에 관한 상황들 아직까지는 조금 전망이 좋진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잘 한다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또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께서 오늘 ETF에 관한 교육을 좀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상승이 나올 만한 히든 종목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USB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들 들어있는 USB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모든 방법들이 이제 노란톡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 화면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한번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신 주식 키어 드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번 주 테마주 그리고 지난주 테마주 이렇게 전망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사실 지난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시간외에서만 상승이 나오고 정규장에서의 주가 상승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전문가님은 이제 섹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또 다음 주 시장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던 지난주를 말씀드릴 때 제가 네. 그때 AI랑 테마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AI주 우리가 24일까지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테마주는 사실 저는 실력이 되시는 분은 저는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변동성이 있고 변동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다? 기회이고요. 이 기회는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테마주를 하셔도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 그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AI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 다른 것뿐이 아니라 어떤 그 엔비디아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네이버 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의 어떤 그 화두는 그쪽 부분이고 그쪽 AI 관련 주들이 좀 굉장히 차트도 좋았어요.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진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요. 자, 이 다가오는 이거 다음 주라 해야 되나? 항상 헷갈려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죠. 예, 이거 이번 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이벤트가 끝났고요. 네이버 A가 네. 기대감도 일단 소멸돼서 반도체와 AI 업종의 매물이 좀 출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서 사람들이 좀 방어주 위주로 가다 보니 뭐 음식료가 상승했는데 또 음식료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됐죠. 뭐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했죠. 방류하면서 네.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제 음식료도 올라왔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잠깐 IT 업종은 좀 다소 슬로우할 수 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잠시 쉬어가는 거다. 저는 가장 큰 그 버블이 나오는 구간은 바로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로봇 이런 쪽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또 혹시 또 최근에 또 자동차, 전장, 전기차 이런 부분에도 반도체가 예전보다도 한 대여섯 배 정도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 공통된 교집합에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될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가 안 되면은 제가 해드리면 되니까요. 저희 노랑톡방에서 계속 머무르시고 계시다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 다소 슬로우하다는 거는 나중에는 굉장히 패스트하고 스트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뿐 시장을 이끌어갈 메인 섹터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명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방어주로 이제 바이오 업종 부각이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합병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의료 AI까지 또 AI까지 맞아요. 첨가되고 같이.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의료 기기 맞아요. 미용기기. 미용기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또 의외로 후쿠시마 원전 이슈가요. 일본 불매 운동으로까지 좀 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쪽으로 어제 여행이 좀 강했죠. 면세, 의료 관광, 소금 이런 화장품 수혜가 화장품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뭐 소금 사려고 막 난리 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저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이 이슈가 한 30년 동안 뭐 방류를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환경에 대한 문제까지 좀 확대되면서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쪽에서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IT나 IT 쪽은 IT 쪽 반도체가 기본이고 그 다음 부분들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가져온 것은 이제 바이오에 저는 이제 일단은 집중을 하겠다라는 바이오 네, 일정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일정들이 네. 다음 주가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세계 제약 바이오 건강 사업 전시회. 그래서 수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지난주 이슈가 좀 계속해서 뭐 주말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부터는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 또 한번 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번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각자 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맞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한 종목은 바이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차트나 그다음에 그리고 경고 종목인데 경고가 풀리면서 요즘엔 경고는 요즘에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 경고 싫어하냐? 그러니까 경고 종목은요 요즘에 네. 풀리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한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지금은 좀 좋아서 올라왔는데 잠깐 쉬다가 다음 주부터 갈 거니까 이게 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갖고 왔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히든 종목은 이제 바이오 하나, 그 다음에 IT 종목 하나, 이렇게 두 종목 가져왔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차트도 잠깐 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차트로 한번 보도록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 이게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종목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왜냐?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쉬고 있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지금 경고 먹고서 잠깐 쉬고 있다가 다음 주에 풀릴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벌써 1부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공간님. 네. 2부에 또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의 히든 종목도 함께 받아봤는데요. 오늘 주식 키워드림 핵심 키워드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오늘 주식 키워드림은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주목해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긴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장기적으로 좀 좋은 전망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재의 조정들을 무난히 이겨내실 수 있는 전략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섹터군들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까요? 역시나 바이오 섹터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또 로봇 테마까지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바이오 섹터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일정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우실 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키워드림 열심히 달려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요, ETF 관련한 강의를 통해서 또 다른 전략들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